우리는 거기 보충이라 써 있는 거 배수의 집합의 성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수의 집합의 성질. 배수의 집합의 성질. 자, 요거 보시면요. 1번 AN. 자, AN은요 어떤 집합으로 정의를 했냐면 x바 x는 n의 배수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n의 배수. 그러니까 an이라고 생긴 집합이 항상 이런 배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그러면은 x는 n의 배수니까 결국에는 x는 어쩌고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은 뭐 자연수가 되겠네. 이런 게 뭐 배수의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는 n의 배수면 n은 x의 양의 약수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함관계. 아이고. 포함관계. 자, 포함관계는요. 자, A1은 그냥 자연수의 집합이지. 1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자연수의 집합 아니야? 얘는 다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자, 얘는 A2는 2의 배수의 집합, 얘는 여기에 포함되죠. 그럼 A4, 4의 배수의 집합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또 A의 8의 배수 여기 포함되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A3 얘도 A1에 포함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A6 A6는 A3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A2에 포함되기도 하죠. 뭐 그런 식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가겠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A의 6는 A의 어쩌구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여기 들어갈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숫자 뭐예요? 2도 되지만 1도 되잖아. 2도 되잖아. 3도 되고 그지? 또 6.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을 가지잖아요. 맞습니까? 이들을 우리는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6의 약수. 약수라고 부르는 거죠. 엄밀하게 뭐 양의 약수인데. 그쵸?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어쩌구는 A의 2의 부분집합이다. 여기 들어갈 숫자 뭐예요? 2, 4, 6, 8 땡땡땡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얘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2의 배수라고 부르는 거죠. 포함관계가 이러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3번 교집합. 교집합. 자, 내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건데 첫 번째 A2 교집합 A3야. 자, 해볼까? 2의 배수 쫙 있는 거랑 3의 배수 쫙 있는 거랑 공통인 거 뭐가 있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공통인 거 6의 배수잖아. 그치? 교집합 잡아내면은 6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A6 이렇게 되겠지. 맞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A의 6이랑 A의 8이랑 교집합이야. 뭐가 있을까? 뭘까? 계산하면 A의 24. 그치? 아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6이랑 24는 뭐예요? 이 두 앞에 있는 숫자의 공배수인데 어떤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합집합 볼게요. 합집합. 자, 합집합에서는 첫 번째 A6
합집합 A8 요걸 할 거야. 두 개 합집합하면은 뭐가 되지? 얘네들이 합집합하면은 A에 어쩌고 찾아봐. 생각해봐. 뭐가 되죠? 2? 합집합하면 2야? 자, 2라고 하면은 여기 A, 2 있어 없어 여기? 2 들어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6의 배수 집합인데 없잖아. 그럼 2 안 되잖아. 그치? 또 다른 거 뭐 될 거 없나? 현준이 빨리 생각해봐. 하연이 있어요? 이거는 6, 12, 18, 24 이렇게 하고 8, 1은 8, 8이 16, 24 이렇게 가잖아. 그 합집하면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 표현 불가야. 그 대신 어떤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냐면은 부분집합 표현.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2의 배수 있으면 다 포함할 수 있잖아. 1의 배수도 다 포함할 수 있잖아. 그치?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겠네. 맞나?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 얘 제일 큰 거. 얘를 1과 2 사이에 뭐라 6하고 8에 뭐라 부르냐면은 최대 공약수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최대 공약수로 부분집합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근데 등호가 될 때도 있어. 좀 별거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A2 합집합 A4야. 이거 등호 되냐? A 어쩌고 될 수 있어? 2의 배수, 4의 배수랑 합집합하면 진짜 짜증난다. 아니 2의 배수랑 4의 배수 합치면 어떻게 4의 배수야. 2는 어떡할 거야 그럼. 2의 배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될 수 있는 거야. 등호가. 알겠습니까? 왜 이러지 이거? 컴퓨터? 등호가 될 수 있는 거다. 등호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라고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교집합은 등호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합집합은 등호 표현이 웬만하면 불가능한데 또 될 수도 있다. 어떤 관계일 때? 이때는 어떤 관계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A4가 A2의 부분집합이죠? 이럴 때는 그냥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등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5번째, 서로소 한번 볼게요. 서로소. 자, 6하고 8은 서로소인가요? 6과 8은 서로소입니까? 아니죠. 이거 왜 아니죠?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 곱하기 3. 얘는 2의 세제곱. 그럼 여기서 공통의 인수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소라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지. 괜찮아? 근데 4하고 예를 들어서 뭐 25. 얘네들 서로소예요? 얘네들 서로소 맞죠? 그치? 어떻게 해? 2의 제곱, 5의 제곱인데 소인수분해했을 때 얘네들은 없으면은 얘네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니? 괜찮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소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한 수를 소인수분해하세요. 한 수를 소인수분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인수분해한 인수들이 다른 수의 배수가 아님을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른 수가
소인수의 배수가 아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 20과 서로소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 20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럼 2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22하니까 20까지 한번 가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워볼게요. 일단 2의 배수들 다 지워야 되지. 맞아요? 2의 배수 지울게요. 1인 2, 2인 4 쭉쭉쭉쭉쭉쭉 지웠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아니 다시 5의 배수 지워야 되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러면은 맨 윗줄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줄 몇 개야? 4개. 내가 왜 10까지 썼을까? 10이 우리가 뭐 10진법 써서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 넘긴 게 아니에요. 여기 10에서는 X표가 쳐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조적인 동질성을 가지지. 하연아 여기 나와? 나와? 구조적인 동질성을 가지지. 맞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 이하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셀 수 있어 없어? 10까지만 세면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다 보면요 이거 시그마 하는 거 나와요. 알겠습니까? 시그마로 몇 개까지 더해라고 나오나고. 알겠어? 구조적인 동질성을 가지니까 서로서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거가 만약에 우리가 배수의 집합의 성질로 문제를 파악을 한다면 문제를 보면은 얘는 A2도 아닌 것들, 교집합, A5도 아닌 것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는 A2 합집합, A5의 여집합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죠. 드모르간 써서.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보세요. 볼게요. 자, A16, 그 다음 교집합, A8 합집합, A12. 얘를 A의 X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을 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합집하면 등호가 힘들잖아. 그치? 합집하면 등호가 힘드니까 일단은 부분집합 관계인지 확인해. 아니잖아. 그러면 등호가 힘드니까 일단은 이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해서 분배법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16 교집합 A8 합집합 A16 교집합 A12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교집합끼리는 우리가 이제 등호 표현할 수 있잖아. 무조건 최소 공배수로. 그럼 얘네들 최소 공배수 뭐야? 최소 공배수 뭐야? 뭐냐고 왜 대답 안 해? 자꾸 봐야 알아? 이거 책 봐야 하나? 지금 내가 물어보면 대답 안 되나? 그 다음 합집합 얘가 최소 공배수 뭐야? 또 16이야? 96? 96? 야, 웅기야, 오늘 조금 셔럽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막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됐죠? 교집합은 등호가 무조건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그 다음 합집합이잖아. 등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부분집합 관계 돼야 안 돼요? 부분집합 관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A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6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배수의 집합의 성질이 써있는, 개념으로 써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이제 문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보면 꼭 있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 13번째.
가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자, 두 집합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라고 얘기를 했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원소의 개수 1번.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 그럼 A의 여집합이 있는 부분 나오겠지. 거기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B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를 가지고 왔어. 번호를 좀 적어보죠. 1번이라고 여기 2번이라고 3번이라 할게요. 그럼 1번과 2번이죠.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왔어. 그럼 B는 2번과 3번이죠. 그럼 뭐가 많아? 2번이 많잖아. 2번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2번을 없애는 것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2번을 없애주죠. 하나를. 그치? 이런 식으로 항상 판을 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을 짜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건 외워야 돼요. 지금 있는 것들을 외워야 돼요. 그냥 새로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을 짠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NA 차집합 B. NA 차집합 B.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NA 마이너스 NB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봐봐. 1, 2, 3, 4, 5. 이 차집합이 뭐야? 1밖에 없잖아. 한 개잖아. 이거 몇 개예요? 1, 2, 2. 이거 몇 개예요? 4. 마이너스 2인데? 안 되잖아. 안 돼. 이게 왜 5야? 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알겠죠? 얘가 될 때는 있긴 해. 될 때는 부분집합 관계일 때 B가 A의 부분집합 관계일 때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NA 차집합 B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아까처럼 생각을 이렇게 번호 순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A에서 뺄 때 교집합 B만 빼는 거예요. 개수를. 알겠어요? 아니면은 전체에서 B만 빼도 되겠죠. NB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3번. 다음, 네 번째.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자, 우리는 무엇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면요. 자, 일단은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보여주면 여기랑 여기를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차집합이 양쪽에 있잖아요. 대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괜찮아? 얘는 근데 연산기호가 따로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줘요. A, 세모 B, 뭐 A 별 B,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세모는 어떠한 규칙을 가진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이 규칙은 뭐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됩니다. A 차집합 B 여기, B 차집합 A 여기.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 짓을 두 번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근데 그것을 좀 한 번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NA 더하기 NB를 했어. 그럼 뭐가 두 번 들어가? 가운데가 두 번 들어가잖아.
그거 다 빼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2배의 NA 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아이고 벌써 다 썼어? A 교집합 B를 빼버려도 나오겠죠. 그죠?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쉽겠네요.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다음 5번째. 세 집합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이렇게 했어. 자, 뭐 할 거냐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 보려고.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떤 형태냐면 A, B, C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는 거야. 그럼 다 더하려면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했다. 왜냐면 자, 번호 매길게 이제. 여기를 무조건 다 가져가야 되거든. 1번, 2번, 3번을. 그럼 NA, NB, NC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여러 개가 돼. 자, 일단 얘가 1, 2, 3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요. 번호를 색깔별로 매겨줄게요. 4번, 5번, 6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7번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있냐면은 1, 4, 6, 7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치? B는 2, 4, 5, 7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C는 3, 5, 6, 7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A합, B합, C는 1, 2, 3, 4, 5, 6, 7을 다 더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중복된 애들을 없애줘야 돼. 그럼 누구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냐? 이런 교집합인 친구들은 없애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4, 5, 6이 한 번씩 더 없어지잖아. 왜냐면 4, 5, 6이 2개씩 있거든. 그럼 4, 5, 6을 한 번씩 없애자. 라고 해서 이제 N, A 교비, N 비교 C, N C교 A를 없앤 거예요. 여기 나오냐? 너무 위로. 나와?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난 안 나오잖아. 나도 나와? 그래? 좋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번호로 보자. 얘가 뭐뭘 빼는지. 이거 4, 7 빼죠. 4, 7. 자, 지울게요. 4 하나, 7 하나 지웠어요. 요거는 5, 7 빼죠. 5 하나, 7 하나 지웠어요. 요거는 6, 7 빼죠. 그 6, 7 지웠어요. 그럼 이제 세볼게. 1, 2, 3, 4, 5, 6, 7이 없네요. 맞지? 그럼 7을 내가 더해주면 되겠네. 7은 근데 어디 부분이야? A랑 B랑 C랑 모두가 공통인 부분이지. 그래서 더하기 N, A교, B교, C까지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N, A합, B합, C의 공식이야. 이것도 외워야 돼.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안 물어보거든. 되게 이상한 부분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번호로 매기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밑에 예제가 있죠? 어렵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봅시다. 자, 얘는요, 요 부분을 더한 것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 하윤아 눌렀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게 있거든? 전체 다 더한 건 16이래.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여기 번호를 매겨줄까? 1, 2, 3 대칭적으로 매기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나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매기면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러면 1, 2, 3, 4, 5, 6, 7까지 더한 게 문제에서 지금 16이래. 16. 그 다음에 요거 2래요. 7은 2래요.
다 교집합한 거. 그치? 그 다음에 두 개씩 교집합해서 더한 게 10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10이냐면요. A교 B, B교 C, C교 A 요거 다 더한 게 1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좀 써볼까? 쓰기 좀 불편하긴 한데 4 더하기 7 이렇게 써볼까? 구조적으로 4, 5, 6에다가 3, 7 3 곱하기 7 이게 10이래. 그럼 지금 여기 7이 2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1, 2, 3, 7이야. 근데 지금 4, 5, 6이 4거든? 그럼 얘가 6이니까 요 앞에 거는 1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거 1, 2, 3, 7이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렇게 편하다. 번호 동그라미 치고 맞추는 게 낫지.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초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암산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방에 맞춘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잖아. 말이 돼? 아까 29 어떤 놈이지? 20몇 나온 사람? 전체가 16인데 부분을 구한 20이 넘어버린 사람 누구죠? 그런 사람 아까 있었죠? 그치? 잘 모르겠으나 있었죠? 다음 넘어갑시다. 현준아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너 그거 해야 된다. 복습하고 영상도 보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이 당장은 업로드가 안 돼도 예전 거가 있잖아요. 고등수 하 봐도 괜찮아요. 자, 명제 조금만 하고 시작. 명제 조금만 합시다. 명제. 자, 1번. 명제와 조건.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할 거예요. 자, 1번. 명제가 뭐냐? 자, 명제는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밥은 맛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참것이 있을 것 같아. 밥보다 더 맛있는 걸로 해야겠다. 치킨으로 하자. 치킨은 맛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게 졸라 참이에요, 사실. 거의 참인데 정말 극소수의 채식주의자 이런 사람들 X라고 하시겠죠. 그죠?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누구에겐 거짓이고 누구에겐 참이야.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3은 5다. 이거 명제 아니에요? 야, 이거 1 더하기 3 4잖아. 야, 현준아 이거 명제 아니잖아, 그지? 그래. 1 더하기 5, 3은 4인데 뭔 소리야. 다시 정의 한번 읽어볼까?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이거 계산하면 4잖아. 거짓인 거 알잖아. 이런 건 명제가 아니다? 명제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말고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 거짓 명제. 거짓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지금 우리 반에서, 여기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은 한 명이다. 지금 우리 반, 그건 좀 여기다 쓰기 좀 그렇다. 그냥 쉬운 걸로 하자. 1 더하기 2는 3이다. 맞아요? 맞죠? 얘는 그럼 참인 명제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조건. 조건은 때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는 시기나 문장을 조건이라 불러요.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내가 여기다 x에다가 3 넣었어. 그럼 0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거짓이 되잖아. 근데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참 돼, 안 돼? 참 되죠? 그래서 때에 따라 3과 거짓이 변하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정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0 만족하려면 뭐뭐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랑 2죠? 그 마이너스 1하고 2를 다 데리고 와. 이런 것을 진리집합이라 부르는 거야. 진리집합.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1번. 명제. 잠깐만,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부정. 부정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여집합. 반대말이 아니에요. 반대말. 이것 좀 되게 구분 잘해야 됩니다.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양수의 부정. 양수의 반대말은 우리가 음수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양수의 부정은 음수 또는 0까지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완전 여집합. 양수가 아닌 것들. 알겠습니까? 자, 1번.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한다. 이를 기호로 물결 P라고 부른다. 일단 명제나 조건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P를 쓸 거예요. 자, P 땡땡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P 땡땡 이렇게 소문자로, 아니면 Q 땡땡 이런 식으로 R 땡땡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런 명제나 조건이 있어. 여기 앞에다가 요걸 붙였어. 얘의 이름은 not입니다. not P,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not P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자, 양수의 부정, 아까 했던 거 할까요? 양수의 부정. 양수의 부정은 뭐예요? 수체계가 양수, 0, 음수니까 음수 또는 0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나? 그 다음 x가 5보다 작다의 부정. x가 5보다 크다 아니야? 그 반대말이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잠깐 쉬고 할까요? 우리 아까 명제와 조건의 부정 1번 설명했고요. 2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not P예요. not P. 자, not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P의 진리집합이 스몰 P 외에는 라지 P라고 합시다. 얘의 부정, 그럼 여집합이죠. 그거에 다시 부정, 여집합이죠. 이거 뭡니까? P잖아. 그러니까 not P는 P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자, P가 참이야. 그러니까 참인 것을 부정했잖아. 이건 거짓이지. 거꾸로 P가 거짓이야. 그러면 부정하면 참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2가 5다. 이거 거짓이잖아. 그치? 근데 부정하면은 not P는 1 더하기 2는 사실 이게 참이죠. 5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참,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라지 P로 합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4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건이 not P였을 때 진리집합 얘가 P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지? 자, 이번에는 자, P 또는 Q라고 할 거야. 조건 P 또는 Q. 그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라지 P 또는 합집합, 그리고 Q는 라지 Q 이렇게. P and Q야. 그럼 얘는 P 교집합 Q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그리고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은 and의 부정 또는이죠. 또는. 뭐뭐이거나 뭐 이런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의 부정은 아까 했고요. 음수가 아니다 0 또는 양수. 음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얘의 부정은 적어도 하나. 얘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적어도 하나 뭐뭐이다. 얘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모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유리수의 부정은 그 체계를 좀 엄밀하게 봐야 돼요.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지? 실수 내에서는 무리수입니다. 실수 내에서. 실수라는 말이 붙어야 돼. 만약 실수 내에서가 아니면 무리수 또는 허수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의 부정? 어떤 의 부정은 모든, 그 다음에 임의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임의.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옆에서. 알겠죠? 어떤과 모든의 부정 사이는 뒤에서, 다음 쪽에서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시를 보면요. A, B, C가 실수일 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얘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치?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숫기 더했는데 0이 됐다. 그런 뜻은 다 0이란 얘기지. 그리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A랑 B도 0이고 and B랑 C도 0이고 C랑 A도 0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것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얘를 부정을 하면 A는 B가 아니다. and의 부정 또는이죠. 또는 B는 C가 아니거나 C가 A가 아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풀어서 하면은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게 편해. 이거를 진리집합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볼게. 자, A, B, C. 모두가 and야. 모두가 and면 어디지? 이거잖아. 그게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 바깥에 다죠. 그치? 바깥에 다니까 이 바깥에는 적어도 하나가 다른 거죠. 얘네 다 갔다만 있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해석해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 모든이랑 어떤은 따로 설명한다고 하면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이 들어간 문장 이랑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있습니다. 얘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건데 모든이 들어갔을 때 참이야. 참이 되려면은 모든 경우가 참이어야 돼요. 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20대 이하다. 10대다. 참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10대죠.
뭐 민지 깔아야 되나? 민규 솔직히 말해 이게 좀 아닌데. 모든 학생은 10대다. 다 10대죠. 그럼 참이 되는 거지. 맞냐? 그래서 모든 경우가 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리집합은 그냥 노란 색깔로만 표현할게. 진리집합 글씨 안 쓰고. 자, 근데 얘가 거짓이 되려면요. 자, 내가 얘기해볼까?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 다시,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쓰고 있다. 거짓이죠. 왜? 한 명 때문에. 그치? 한 명이 쓰고 있잖아. 한 명만 아니어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만 달라? 그것도 거짓이 되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할까? 그 특성을. 키가 2m를 넘지 못한다. 정말 극소수가 2m가 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딱 하나만, 한 가지 경우만 거짓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아닌 거지. 오케이? 하나라도 뭔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간 문장. 어떤이 들어간 문장은 자,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안경을 끼고 있다. 맞죠? 한 명만 끼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 경우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성에 대한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있기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진리집합은 뭐냐?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아무것도 없지만 않으면 돼. 알겠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짓일 때. 거짓일 때는 모든 경우가 거짓이어야 한다.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20대다. 거짓이지? 왜? 다 10대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거짓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20대가 아무도 없으면 돼.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모든이랑 어떤이랑 왜 부정관계냐? 이거 보세요. 얘랑 참거짓의 진리집합을 보세요. 아까 우리 설명할 때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이라 그랬잖아. 그치?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일 때. 부정관계죠? 얘도 이렇게 가. 얘네도 이렇게 가. 부정관계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부정관계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과 어떤이 부정관계다. 그럼 밑에 있는 예제는 모든과 어떤만 다르고 똑같거든요, 형태가.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서 풀어보세요. 이게 두 개 예제를 비교를 하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에 대해서 a-2 x a 플러스 1. 첫 번째 문제가 이 자리가 모든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집합 A라고 하고 이게 진리집합 B라 그래. 그럼 여기 있는 게 모든 애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 누구의 정의야?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가 0, 1 이렇게 있고 B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여기가 A-2 그 다음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만족하고 and
요것도 완벽해야 되지. 이제는 AND랑 또는 다 구분해서 써야 돼. 둘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교집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거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거는 어떤이죠. 어떤. 여기에 있는 어떤 게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만 들어가도 되거든.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A를 먼저 고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생겼잖아. B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여기 탕 들어가서 못 나와.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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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쪽으로 못 나갈 때 팅, 이쪽으로 못 나가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A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얘가 작다 돼야 돼. 같으면은 빠져나간 건 교집합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 이쪽 팅 못 나가요. 이렇게 못 나가야 되죠. 여기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 AND야 또는이야? AND 돼야 되지. 여기도 못 나가. 얘도 못 나가야 돼. 얘도 못 나가야 돼요. 얘가 나가버리면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작다잖아? 얘가 크다 A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여기 있는 거야. 이쪽에. 그럼 다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무조건 AND죠. AND. AND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두 번째 거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비교 잘 하시면서 이 예제 좀 유념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네. 요거에 좀 유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더더욱 좋겠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 1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 PQ가 조건이래. 근데 P이면 Q이다. 이 전체 형태를 명제라고 한대요. 그런 꼴의 명제를 P면 Q이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조건 P, 조건 Q, P면 Q가 된다. 이거 이렇게 전체로 만들어지는 걸 명제라고 하고요.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 이렇게 부른대요.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참이고 거짓을 또 판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천천히 가보자고. 동그라미 2번. 자, 진리집합을 이용한 참거짓의 판별. 자, 명제 P면 Q이다.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 명제 P면 Q이다의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진리집합은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 다 모아놓은 집합. 그렇게 얘기를 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면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자, 4의 배수는 이게 가정이죠. 4의 배수는 진리집합이 4, 8, 1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2의 배수는 진리집합이 2, 4, 6, 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결국 부분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4의 배수이면 가정했고요. 2의 배수에 있다 결론이죠. 이거는 부분집합이 돼버리면은 참이 되는 거야. 참. 알겠나? 요건 참.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 자, x-1, x-2, x-3이 0이면 자, x-1, x-2는 0이다. 자, 요거 한번 보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얘는 1, 2, 3. 얘는 1, 2만 들어가죠. 부분집합의 정의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3이 없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 명제를 거짓 명제라고 한다. 현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3번. 논리적인 관계. 자, 방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사용해 참거짓을 판별했고요. 이번에는 논리적인 관계, 거기 가로치고 써있죠.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용한 참거짓의 판별이다. 자, A랑 B랑 같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가 똑같나? 참이지. 이거 등식의 성질이잖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치? 맞나요? 자, 그 다음 뭐 A 뿔 C랑 B 뿔 C랑 같아. 그랬을 때 A랑 C랑 같나? 같은 수를 빼도 이것도 되잖아요. 그치? 자, A랑 B랑 같다 인데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랑 같냐? 같은 수를 곱해도 같죠. 그쵸? 근데 이거의 역명제, 거꾸로 가는 명제, AC랑 BC랑 똑같아. 그러면 A랑 B랑 똑같냐? 라고 하면은 얘는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왜 안 돼요? C가 0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A를 1 주고 B가 2라고 하면은 얘는 성립하는데 결론이 성립하지 않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런 안 되는 얘를 발예라고 부를 거야. 발예. 오케이? 발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게 4번입니다. 안 되는 예로서 또 참거짓을 판별을 하는 거야. 오케이? 발예, 안 되는 예예요. 카운터 이그제플이에요. 그러면은 P임의 Q다를 보일 때 가정은 만족하지만 우리 이거 만족했잖아. 0,0이었잖아. 맞았잖아. 근데 결론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있으면 보이면 된다. 이를 발예라고 한다. 그러니까 P면 Q다가 있는데 우리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 부르는데, 가정은 참이 되지만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그 예, 그것을 우리는 발예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진리집합으로 보면요. 자, P는 돼. 여기엔 들어가면서 Q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 발예를 진리집합으로 보면 어디야? 여기 자리. P에는 들어가고 Q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이 자리를 발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보세요. 자, 예제를 보시면요. 참인 명제는 단 XY는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7의 배수인 모든 X는 5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 참입니까? 안 되죠. 뭘로 따지면 돼요? 부분집합으로 따져도 되고, 아니면은 발예로 따져도 되고. 7 이런 거 발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죠. 2번. X가 Y보다 크면 제곱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맞나? XY가 뭐 음수 쪽에서 보시면 돼요. X를 1 주고 Y는 마이너스 2 주면 제곱하면 Y제곱이 더 커지잖아. 그지? 3번. X가 Y보다 크면 X분의 1은 Y분의 1보다 작다. 맞나요? 맞다고! 둘 다 부호가 같으면 맞지. 하지만 X가 1이고 Y를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역수해도 안 돼요. 그쵸? 4번. 절대값 X 더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번 작다. 사실 이런 거 판단하기 좀 힘들긴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숫자 잘 찾아보세요. 어차피 정수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x를 1 주고 y를 마이너스 1 줘봐. 그러면은 가정 성립하지. 0 되니까. 근데 결론이 안 되죠. 그걸 더하면 2 되니까. 그죠? 그다음 5번.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가 짝수면 x 또는 y가 짝수다. 또는은 무슨 뜻이에요? 둘 중 하나만.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뜻이잖아. 하나만 짝수면 짝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5번이 참입니다. 뭐라고? 둘 다 짝수면 안 들어가는 거지. 둘 다 짝수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x 또는 y가 짝수라는 얘기는 하나만 짝수, 둘 중 하나만 짝수도 있고 둘 다 짝수 들어가는 거예요.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그치? 또는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가 짝수던가 y가 짝수던가 둘 다 짝수던가. 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 가볼게요. 명제의 역과 대우. 자, 1번 명제 P면 Q이다에 대하여 역은 P면 Q이다에 대해서 역은 가정이랑 결론 뒤집은 거예요. Q이면 P이다. 이게 역입니다. 대우는 뒤집으면서 둘 다 not 또 붙여버려.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밌는 현상 하나 보여줄게요.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우리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면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림으로 보세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가 아닌 부분, Q가 아닌 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돼? 맞아? 이해돼? 그럼 이거이면 이걸 다시 조건으로 나타내면 not Q 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대우명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원래 명제라고 할게요. 원명제. 원래 명제. 원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대우명제도 참이 됩니다. 똑같이 증명한 거거든? 원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밑에서 한 번 더 하거든? 정리? 그 정도만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증명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와 역, 대우 사이의 관계. 이거는 모든 책에 다 있고 사실 좀 쓸데없긴 해. 이 표 자체가 좀 쓸데없긴 한데 모든 책에 다 있긴 해요. P면 Q이다. 의 역. 역은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의 역도 역시나 P면 Q이다죠. 그 다음에 P면 Q이다의 대우. 대우는 not P면 not Q이다. 다시. not Q이면 not P이다. 다시 얘의 대우도 써보면은 not P이면 not Q이다. 대우를 쓰면 또 얘네들 사이에 또 여기에요. 야, 이거 엄청 관계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책에 다 써있으니까 나도 써보는 건데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거 빠졌어. 얘네들 관계도 원래 있거든. 2야 2. 예전에는 제목이 역, 이, 대우였어. 이것도 2예요.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노란색은 그냥 아예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 보이는 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으셔도 되고 나는 굳이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안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세광이 시험이 9월달인가? 너네는 성원은? 그래서 이번에 책을 좀 덜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책을. 근데 원래 그렇게 승부보긴 해요. 2학기 때는. 여러분들 좀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시험 대비하셔야 돼. 천천히 하셔야 돼. 탐구 이런 것도. 알겠어? 9월 되면 갑자기 시험 한 달도 안 남는다. 8월 달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나 분명 얘기했다. 미리미리 하라고. 알겠지? 자, 6번째. 대우명제 필요성. 대우명제를 왜 배우냐? 얘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 그지?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원명제랑 참고짓을 똑같이 해요. 오케이? 얘가 장점이 원명제와 참고짓을 같이 해요. 참거짓을 같이 함. 그러니까 원명제가 조금 풀기가 짜증나. 그러면 대우명제를 쓰셔도 괜찮거든. 근데 언제 원명제가 짜증나냐면은 부정이 많이 들어가면 좀 짜증나요. 지금 거기 밑에 예제도 보세요. 예제 보시면 2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도 막 생각해봐야 되지. 그런 게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밑줄 거기다 멋멋이 아니다. 또는 적어도 여기 밑줄 3개. 얘 등이 포함된 원명제는 참거짓 판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대우명제를 통해서 참거짓을 같이 한다.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명제 2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 5의 배수 맞나? 5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2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내 모른단 말이야. 할 수는 있지만 2의 배수 아닌 거? 3. 여기도 3 있는데 5의 배수 아닌 것도? 4. 2의 배수 아닌 거 4 안 되고 5 있네. 5 없네.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얘를 대우명제 써보면 5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은 얘를 부정하면은 5의 배수면 그치? 얘를 2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2의 배수다 이거죠. 그럼 5의 배수면 2의 배수다 맞아요? 바로 아니잖아. 바로 땡. 왜 바로 땡이야? 그냥 5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치? 그 참거짓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도 땡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효과로 쓰신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예제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2의 배수면 n제곱이 2의 배수면 뭐뭐이면 화살표로 표현해도 되죠. 자, n은 2의 배수다. 자, 요걸 증명해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증명해 볼게. 봐봐. n제곱이 2의 배수래. 그럼 n제곱은 예를 들어서 2k 이렇게 한 거야, 내가. 2의 배수니까. 그러면은 n은 뭐가 돼요? n은 루트 2k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뿔마 루트 2k죠.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뭐 어떻게 판단할 거야 저걸로? 루트가 있어서 아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치?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있단 말이죠. n제곱이 2의 배수면 2의 배수 중에 야 n이 자연수인데 제곱해서 2의 배수면 2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k가 2 넣으면 4면은 k에다 2 대입하면 n이 2일 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때 대우명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중에 간접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증명이 아니라 얘를 형태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서 증명을 하는 간접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우를 써보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봐. 2의 배수가 아니면 선생님 부정이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2의 배수인 거랑 아닌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편하게 그냥 여기다 n을 2k 플러스 1이라 그래. k는 정수라고 하고 정수니까 뭐 어차피 1도 다 커버하니까 괜찮죠. 그치? 그럼 n제곱하기 편하잖아. 이러면 n제곱은 2k 플러스 1 제곱이니까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내가 2의 배수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2를 묶으면은 2k 제곱 플러스 2k가 들어오고 1이 밖으로 빠지겠네. 맞나? 그럼 여기에 있는 플러스 1 때문에 2의 배수 여야? 여 아니여? 아니지. 얘는 지금 홀수잖아. 2의 배수가 아니네. 그러면 n이 2의 배수가 아닐 때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는 참이 되겠네요. 맞아요?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제 올라가면 얘도 원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 볼게요. 기류법으로. 자, 귀류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정리 등의 모순, 거기 밑줄, 결론을 부정 밑줄하고 또 뒤에 다시 밑줄,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정리 등의 모순을 보여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증명법이 쉽게 얘기해서 방금도 언급은 하긴 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증명이 있고요.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간접 증명이 있단 말이야. 간접 증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종이컵에 뒤집어 놓고 종이컵 2개밖에 없다 하자. 동전 여기다 넣었어. 싹 섞어. 찾을 거야? 여기를 까. 근데 없어. 그럼 여기 있지. 무조건 여기 있지. 안 까도. 이 사람이 꼼수 쓰지 않는 이상 있지. 이게 간접 증명이에요. 내가 얘를 찾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알게 되잖아. 그게 간접 증명이에요. 간접 증명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공통 2에서 배우는 대우법도 있고요. 귀류법도 있고요. 나중에 선행할 때 수학 원이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죠. 대수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공통 2에서 배우고 공수 2, 그 다음에 얘는 대수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고 끝이에요. 증명법을.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인 귀류법을 배우게 된다 이거야. 이 이름 지어진 것처럼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 이게 증명하기가 힘들어 지금 당장. 그럼 뭐 해버리냐면은 이 결론을 부정해버려. 그리고 가정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 이걸 부정한 다음에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 근데 안 돼. 모순이 돼. 부정을 했는데 모순이 나와? 그럼 원래 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방향을 가정으로 갔다가 모순으로 다시 이끄는 형태. 알겠죠? 요거를 귀류법이라고 한다. 거기는 예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는 가정이 딱히 없어요. 그치? 그냥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결론만 있죠. 어쨌든 얘도 귀류법을 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서만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정리 등의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일단은 루트 2는 이거부터 하자. 루트 2는 허순이 i는 없잖아요. no. 이거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루트 안에 음수가 있던가, 그치?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귀류법이에요. 왜냐면은 무리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이 무리수라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얘네들이가. 허수 또는 유리수니까. 괜찮아? 허수는 그냥 당연히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m분의 n의 형태로 써지겠네요. 그리고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루트 2 m은 n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하면은 2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도 뭐 보기도 했지만 지금 n 제곱이 2 곱하기 m 제곱이잖아. 그럼 n 제곱은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 전쪽에서 방금 증명했잖아요.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라며. 그치?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면은 n도 2의 배수란 말이야. 됐냐? 그럼 n이 2의 배수기 때문에 내가 얘를 2k라고 나볼게. 이렇게 2k. 그러면은 자,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m 제곱은 4k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약분하면은 m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n 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2의 배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보시면요,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가정할 때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그랬지. 모순이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부정한 것에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 부정한 결론의 모순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유리수는 안 된다. 그럼 허수도 아니고 유리수도 아니니까 얘는 뭐인 거야? 종이컵 3개가 있는데 하나 없어. 나머지 하나인 거야. 뭐? 무리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엄밀하게 무리수는요, 직접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소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순환말이 찾은 것 같아. 내가 진짜 막 100발로 일 때까지 계속 순환말이 찾은 거야. 100억 번째가 순환말이었구나 했는데 다시 딱 하니까 새로운 숫자야. 조졌다. 그 평생 증명 못 하는 거예요. 무리수는. 순환마디가 1조 개가 순환마디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간접 증명해야 되는 거라. 무리수임 보이려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힘들긴 한데요. 오늘 명제 파트를 끝내고 싶거든. 그래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상 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데 진도를 끝내자고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도 쭉쭉쭉 나가겠죠. 여러분들의 수학적 능력도 쭉쭉쭉 상승되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1번.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야.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야. 이거를 맨날 옆에다가 이제 참 이런 거 쓰지 말고 기호로 쓰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P 화살표가 2개예요, 2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참인 거야. 이렇게 생기면. 알겠죠? 괜찮아요? 무조건 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해주면 이렇게 생긴 놈은요. P면 Q이다가 명제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부터 정의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Q가 되려면 P가 있으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좀 헷갈려. 그렇게 하면 헷갈려. 그냥 정의대로 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나는. Q는 P이기 위한. 바꿨죠? 바꿨죠? 필요 조건이다. Q가 되려면 P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주어 바꾸면은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면 P이다도 참이야. 둘 다 참이야. 그러면은 나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죠.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참이죠. 이렇게 쓸 거예요. 양쪽으로 가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기호가 있으면, 요 놈이 있으면요. 이것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P이면 Q이다. 이거와 Q이면 P이다. 이게 모두 참이다. 모두 참. 모두 참. 모두 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쓸 때 P는 Q이기 위한 뭐라 부르냐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충분 필요 조건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선행의 노예들. 똑같이 부르면 돼요. 얘네 그래 쉬워요. 다 똑같이 부르면 돼서 얘는 쉬워요. 어떻게든 부르면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필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필기 조금만 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푸는 방법. 첫 번째. 자, P면 Q이다의 원명제죠. 참것을 따지는 거야. P면 Q이다의 참것을 따져.
두 번째. Q이면 P다의 참거짓을 따지면 됩니다. 영명제. 이렇게 두 번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따질 거냐?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잖아. 집합의 포함 관계는 집합의 포함 관계나 아니면은 논리적 관계. 논리적 관계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반리. 이런 것들로 따지는 거죠.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P는 4의 배수고요. Q는 2의 배수다. 얘네들의 필요충분 조건을 따져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관계로 봐볼까? 4의 배수는 4, 1에서 4, 2, 8 이렇게 가죠. 얘는 2, 4, 6, 8 이렇게 가죠. 그럼 결국에는 부분집합 관계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짝으로.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라 부르는 거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대로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보도록 해볼게요. 야, 너무 힘든데? 이거 5분 안에 못 나가는데? 10분 안에 못 나가는데, 여기? 진짜 못 나가는데? 휴. 진짜 못 나가는데, 10분 안에. 자, 해볼게요. 와, 타이트해. 자, 3번. 현준이 내일 테스트 가지고 와.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 자, 1번. A랑 B랑 같으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 따질 때 이제 이쪽 한번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씨랑 B씨랑 같다. 얘는 요거 참이죠. 왜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거짓이죠. 왜요? 반례가 있잖아요. 반례가 A가 1, B가 2, C는 0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반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A랑 B랑 같다. 그랬을 때 A 나누기 C랑 B 나누기 C랑 같냐? 이렇게. 그 나누기는 아까 요거 안 됐죠? 위에 거.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C가 0일 때 안 되죠. 나누기 0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곱하기니까 되는 거죠. 그치? 자, 세 번째. A가 B랑 똑같아. A가 B랑 같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똑같냐. 요거의 판단의 요소. 둘이 똑같으면 당연히 가는 거는 맞죠. 근데 역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반례라고 부르죠, 반례. 뭐 A를 1 주고 B가 마이너스 1 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나 세 번째. 네 번째군요. 자, 네 번째는 X가 1이야. 그 다음에 X제곱이 1이야.
그리고 x는 실수야. 자, 얘는 부분집합의 포함하기로 보면 편하거든? 요거는 진리집합 1이고, 마이너스 2야 1이잖아? 부분집합 관계 이렇게 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섯 번째. x가 1이고, x 세제곱이 1이야. 그리고 x는 실수야. 그러면은 실수면 여기도 1밖에 없잖아. 원래 허근도 2개 있지만. 맞냐? 그러니까 얘도 진리집합이 1이지만 이 친구도 진리집합이 1이잖아요. 그치? 진리집합 사이에서 등호야. 그럼 얘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부등식의 성질. 자, 첫 번째. A보다 B가 커.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됩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더해도 부등호 방향 유지가 돼요? 괜찮죠? 그죠?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됩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거야. 유지가 되는지. 얘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C가 음수일 수도 있고 또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될 때는 C가 양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번에 영영제. 영영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그치? 나누기도 안 되는 거죠. 될 때는 역시나 양수면 되겠네, 얘도. 그치? 둘 다 양수면 상관이 없겠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A가 이제 B보다 작아. 이런 상태야. 그랬을 때 A의 제곱을 하면요. 양변 제곱, A제곱이랑 B제곱이랑 크기 비교를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냐?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반대로 가는 것도 역시나 안 되죠. 그쵸? 둘 다 될 때가 있어. 될 때가 A랑 B가 모두 양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무난하게 상관은 없겠죠. 그치?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A가 역시나 이제 B보다 작은 상태야. 여기서 역수를 걸어버리는 거야. A분의 1, B분의 1. 그래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소관계 반대로 한다를 보는 게 낫겠다. 유지되는 거는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대소관계 반대로 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쵸? 왜냐면은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버리는 거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역시나 여기서 A가 1 잡아버리고 B가 뭐 2 잡아버리면 되긴 되는데 뭐 음수 잡아버렸어. 그럼 바로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될 때는 뭐 모든 케이스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는 뭐 거의 다 된다. A 곱하기 B가 양수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 이럴 때 대부분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자,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작으면은 X제곱이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봤어. X제곱이 1보다 작냐? 맞아요? 맞아요? 이건 포함관계로 봐도 요게 부등식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그치? 그럼 부등식의 포함관계로 봐도 부분집합관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건 안 되고 아래 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분집합 포함관계로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쵸? 자, 근데 이번에 조금 비교를 해보자. 5번에서는 X가 1보다 작다 일 때 X 세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자, 얘는요. 얘랑 똑같은 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똑같은 거고, 결국에 인수분해에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보이시는 여기는 양수잖아. 항상 양수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지. 부등호방량 바뀌지 않잖아. 그럼 x가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똑같네.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뭐 번외 경기로 그래서 뭐 a가 b보다 작다일 때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등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5번 그리고랑 또는 그리고 vs 또는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부등식 영역을 잠깐만 알고 가볼까? 여러분들 그 필기 공간이 조금 부족할 거거든요. 부등식 영역을 좀 옆쪽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너 필기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냐? 필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필기도 하나의 공부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해야지만 또 정성스러운 게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렁이 기어가듯이 기억된다고요. 최대한 네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하시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부등식의 영역은 뭐가 부등식의 영역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fx. y랑 fx랑 같다는 얘기야. x에 대한 함수값이랑 y랑 같아서 이 좌표를 이룬다. 그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해서 y는 fx가 탄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이거보다 위에 봐봐. 요 라인에서 얘는 y랑 f랑 같은 거야. fx랑. 근데 여기 올라가 fx는 x에 대한 함수값은 아직 여기 있는데 y가 여기 있으면 더 위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는 y가 fx보다 크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자리. 여기는 점선. 여기는 요런 데 보면 좌표 같은 데 보면은 fx 그대로인데 y를 감소시켰잖아. 그러니까 y가 fx보다 작은 쪽이에요. 이쪽은. 맞나? 내가 만약 여기서 등호를 넣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 색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왜 하냐? 예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리고랑 또는 이제 비교하러 가는 건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랑 어떤 관계냐? 자,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또는에서는요, 또는은 케이스 분류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 분류들 중에서 얘랑 비교하면 누가 크거나 누가 같냐, 누가 어느 걸 포함하냐, 이게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식상태로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반리는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3, 1 이렇게 3, 1 뭐 여기 들어가죠. 3, 마이너스 1 뭐 요런 데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웬만하면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되나? 쉽단 말이죠.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여기가 되나? 라고 생각하면 요거 1 주고 이거 마이너스 5 주면 이거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부등식의 영역을 써서 그래프로 보면 정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좌표평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Y가 실선이겠네요. 크거나 같다니까. 또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래서 둘 다야. 그래서 표현하면 좌표평면에서 이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일단 x 더하기 y는 2를 그려볼까? 1,1 지나죠. 절편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Y쪽이 크거나 같다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쪽에다 색칠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분집합 관계로 이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 쏙 들어가지. 그치? 부분집합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쓰면은 이런 부등식들을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고죠. 이고. 자, 이거 안 보이겠잖아? 여기만 지우고 해볼게요. 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2고 and 아까 영어로 써 이번에 한글로 써 and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x 더하기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비교할 거거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and잖아. 달라 상황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교집합이야. 교집합. and이기 때문에 교집합이기 때문에 둘이 공통인 거.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란 말이죠. 알겠나? 이번에는 요놈 요거 2나? 2잖아 2. 요놈은 이렇게 해서 y가 크거나 같다 쪽이니까 이쪽이잖아요.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버리죠.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보세요. 첫 번째 거. P조건이 A제곱은 B제곱, Q조건이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 자, 이 조건을 보는 건데요. 얘를 우리가 뭐 그동안 공부한 걸로 하면은 A는 뿔마 B잖아, 이거. 이것도 A는 뿔마 B잖아요. 그쵸?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필요 충분 조건. 필충 이렇게 쓸게요. 필요 충분 조건. 자, 두 번째 거. P가 XY는 20. 그다음 Q가 X는 5, Y는 4. 야, X는 5, Y는 4가 여기는 있지만 여기서는 2 곱하기 10도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도 있고 그치?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고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주어를 만약에 Q는 이렇게 바꾸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Q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그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면 또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발리를 들어가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X가 2고 어떻게 해볼까? X가 일로 가는 게 발리를 한번 들어볼까? 둘이 더해서 0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더해 무조건 또는이니까 여기서 X가 1이고 Y가 뭐 마이너스 10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또는이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발리가 되는 거죠. 근데 부분집합 포함관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 이쪽이죠? 이렇게 다.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려서 Y 쪽이 큰 거니까 이쪽이죠? 심지어 여기 점선이죠, 점선. 그러니까 이쪽이 포함하는 게 얘가 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봐도 돼. 아니면 식으로 X가 0, and Y가 0보다 크면 둘이 더하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이걸 완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부분 집합으로. 원소로. 알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P가 삼각형이 정삼각형. 그 다음에 Q는 삼각형이 이등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정삼각형이 더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삼각형이 포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어? 이등변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잖아. 근데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이 되냐? 변이 다 같지 않잖아.
각도 다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봐주시면 되겠네. 발리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말로 해보시면 이런 것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조건이고 요거는 이제 충분 조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명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